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비서의 AI 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주인공이 나 오늘 저녁 약속 어땠지? 하면 인공지능 비서가 알아서 스케줄 알려주고 파리 가는 비행기표 좀 알아봐 하면 제 싼 걸로 예약까지 싹 해주는 거예요. 네네, 있죠. 거의 뭐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장면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AI 에이전트가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 AI 에이전트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좀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뭐 다중 에이전트니 에이전틱 AI니 용어들이 좀 어렵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 그 개념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AI 에이전트. 대체 이게 우리가 맨날 쓰는 챗봇이랑 뭐가 다른 건가? 아, 가장 중요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보통 챗봇한테 부산 여행 계획 좀 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챗봇이 그럴듯한 코스를 텍스트로 쭉 알려주죠. 이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대답을 해주는 거. 네. 근데 AI 에이전트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에이전트한테는 주말 부산 여행, 최저가로 예약까지 전부 다 해줘. 이렇게 목표를 주는 거죠. 아, 목표요? 그냥 질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에이전트는 정보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짜 행동을 시작합니다. 행동이라면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죠? 우선 인터넷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KTX, 비행기, 호텔 이런 것들의 실시간 가격 정보를 싹 긁어몹니다. 와, 정보 수집부터 하는군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가장 싸고 효율적인 계획을 스스로 짜는 거죠. 이게 추론 단계고요. 계획을 짜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핵심인데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 직전까지 예약을 실행해버립니다. 세상에 예약까지 직접이요? 네. 물론 마지막 결제는 사람의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약이 끝난 후에도 혹시 더 싼 표가 나오지 않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스스로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해요. 와, 그러니까 챗봇이 그냥 똑똑한 자료 조사원이라면 에이전트는 아예 일을 맡아서 끝내버리는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응답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개인 비서인데 근데 이게 현실에서도 그렇게 잘 되나요? 아, 바로 그 지점이 현재 AI 에이전트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어떤가요, 현실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좀 취약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권 예약 사이트의 버튼 위치가 살짝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팝업 창이 하나 뜨면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아, 무한 루프에 빠진다거나. 맞아요. 똑똑하긴 한데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은 아직 좀 부족한 신입사원 같다고 할까요? 하하, 비유가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아직은 복잡한 일 전체를 맡기기엔 좀 무리가 있겠어요? 네. 현재로서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된 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직은 사람의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죠. 관리 감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럼 보안 문제는 괜찮을까요? 제 카드 정보나 개인 정보를 에이전트한테 다 줘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에이전트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보안과 통제 문제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 비서가 마음대로 계약하고 돈을 막 써버리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에이전트가 딱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게 하는 샌드박스 기술이라던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엔 무조건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설계하는 식으로요. 아, 그런 안전장치들이 같이 발전하고 있군요. 편리함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 균형점이 이 기술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일하는 1인 전문가 AI 에이전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데 에이전트가 꼭 혼자만 일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더 거대한 일을 해내는 경우가 훨씬 많죠. 팀을 이뤄서요? 네, 이걸 바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영어로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줄여서 MAS라고 부릅니다.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이건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가 모인 팀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원맨 밴드가 아니라 각자 파트가 명확하게 정해진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오케스트라요? 비유가 너무 재밌는데요. 하하.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그럼요. 거대한 물류창고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그 순간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네. 먼저 재고 관리 에이전트가 데이터베이스를 딱 뒤져서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몇 개 남았는지 파악해요. 아, 재고 파악부터. 네. 그럼 그 정보를 받은 최적 경로 에이전트가 창고에 있는 로봇 수백 대 중에서 가장 가까운 로봇한테 가장 빠른 길을 계산해서 명령을 내리죠. 와, 완전 분업이네요. 그렇죠. 로봇이 물건을 집어서 포장 구역으로 가져오면 포장 에이전트가 물건 크기에 딱 맞는 박스를 추천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배송 에이전트가 운송장을 뽑고 고객한테 이제 출발합니다 하고 알림까지 보내주는 거죠. 이야, 정말 교양곡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각자 자기 역할만 완벽하게 수행해서 하나의 배송을 완성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에이전트의 역할과 상호작용 규칙이 미리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규칙이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돌아갑니다. 물류나 반도체 공장처럼 복잡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 곳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단일 에이전트는 유능하지만 돌발 상황에 약한 만능 해결사. 네. 그리고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완벽한 팀 플레이를 보여주는 전문가 군단.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보다 더 진보한 형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진보된 최상위 개념이죠.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에이전틱 AI. 네, 오케스트라 비유를 계속 써보자면요. 에이전틱 AI는 잘 짜인 악보대로만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주어진 주제만 가지고 즉흥적으로 서로 합을 맞추면서 완전히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최정상급 재즈 밴드에 가깝습니다. 재즈 밴드요? 즉흥 연주라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겁니다.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재고 확인, 경로 탐색 이렇게 역할과 순서가 고정돼 있었잖아요. 네네, 규칙이 있었죠. 근데 에이전틱 AI는 정해진 팀도 규칙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 우리 회사 매출이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까지 만들어내 라는 아주 막막한 미션을 받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럼 시스템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이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하고 고민하는 거죠. 일단 내부 데이터를 분석할 데이터 분석과 에이전트가 하나 필요하고 외부 시장 트렌드를 조사할 시장 조사 에이전트도 있어야겠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둘의 결과를 합쳐서 보고서를 쓸 전략기획 에이전트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이전트 팀을 즉석에서 스스로 만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스스로 필요한 전문가들을 생성하고 역할을 부여해서 팀을 꾸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살아있는 조직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시장조사 에이전트가 갑자기 경쟁사가 신제품을 냈다는 거 발견하면 어떡해요?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경우 그 에이전트는 즉시 지휘자인 LLM한테 보고를 하죠. 상황 발생,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LLM이 계획을 바꾸나요? 네, 즉시 전략을 수정합니다. 비상, 경쟁 제품을 분석할 경쟁 분석 에이전트를 긴급 투입한다. 데이터 분석가는 우리 제품의 약점을 다시 분석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팀의 역할과 구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와, 정해진 규칙 없이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변화시킨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이런 특성을 창발적 지능, Emergent Intelligence라고 부릅니다. 미리 프로그래밍된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지능이 스스로 생겨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AI의 발전 과정이 한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똑똑한 개인이었다가 그 다음엔 규칙을 따르는 팀이 되고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조직을 꾸리는 사회로 진화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단일 에이전트,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그리고 에이전틱 AI 이 세 가지 개념의 차이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쏟아져 나올 새로운 AI 서비스들을 훨씬 더 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지적 탐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의 세계에 깊이 알아봤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유능한 비서, 단일 에이전트부터 오케스트라처럼 정해진 규칙 안에서 협력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 맞춰 즉흥적으로 팀을 꾸리는 재즈밴드 같은 에이전틱 AI까지. AI가 점점 더 똑똑한 팀을 이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지적인 파트너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든 맡길 수 있는 개인 AI 에이전트 팀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오케스트라 팀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을지도 모르는 재즈밴드 팀에게 한번 맡겨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그 이유를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AI와 어떻게 협력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좋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AI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드릴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김비서의 AI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